나이가 들어가면 영양제 하나 두 개씩 늘어나잖아요. 예전에도 저도 영양제 안 먹어도 이제 하루하루 날아다녔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건강 걱정도 돼가지고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챙겨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영양제하고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멀티비타민, 눈 영양제, 혈당 영양제, 면역 영양제, 혈액순환 영양제 등등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할 때 혹시 중복되는 성분이 없는지 같이 먹어도 되는지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양제 2개 이상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 영상 끝에는 관련 증상까지 다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주로 제가 상담하면서 잡아내는 성분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결핍 시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당뇨나 고지혈증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복용이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생각보다 섭취 용량이 매우 타이트해서 복용 용량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영양제 성분은 기본적으로 평균 필요량, 그리고 권장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 이렇게 3가지 용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균 필요량은 최소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는 양이고 여기서 표준 편차의 2배 정도를 더한 값을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고요. 일정 이상 섭취를 했을 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양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B군과 같이 수용성 성분, 즉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애들은 엽산 같은 특정 성분을 제외하고는 상한 섭취량에 제한이 없어요. 높은 함량을 먹어도 몸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권장 섭취량은 100mg인데 상한 섭취량은 2000mg으로 용량이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연은 좀 특이한 게 권장 섭취량이 10mg인 거에 비해서 상한 섭취량이 우리나라에서는 35mg이에요. 즉 권장 섭취량의 3.5배 정도만 섭취를 해도 몸이 부담스러워하는 레벨이라는 거죠. 약국에 있는 제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눈 영양제, 멀티비타민, 그리고 혈액순환제, 칼슘제 이렇게 4종류만 가지고도 이미 아연이 50mg을 넘어요. 상한 섭취량인 35mg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 특히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는 문구를 건강기능식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영양제에 아연을 넣는 게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남성 관련 영양제와 면역기능 관련 영양제에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튜브나 SNS를 보면 당뇨 영양제에도 아연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 온라인으로 아연 직구 제품을 구매해서 복용하면 단독으로만 벌써 50mg으로 아연 섭취량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아연을 섭취하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논문을 보게 되면 고함량의 아연 섭취와 혈당 개선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고함량의 의미가 50mg이에요. 아연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먹는 영양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밥과 돼지고기, 김치 이런 거 자주 먹잖아요. 여기에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참고하면 한국인은 이미 식이로만 10mg, 즉 권장 섭취량의 100%에 달하는 아연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부실하다거나 하지 않으면 멀티비타민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 정도만 복용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럼 아연을 고함량으로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단기적인 증상과 그리고 장기적인 증상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감, 소화불량, 입맛 떨어짐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 요 근래 새롭게 영양제를 늘리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처음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증상을 관찰하시고 아연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기적인 증상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의 감소예요.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혈중 아연 농도가 정상인 사람에게서 장기간 아연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LDL과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HDL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이란 건 아니에요. 아연이 결핍되어 있는 환자군에서는 오히려 고함량의 아연 복용 시 LDL과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는데 HDL이 감소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셨다면 혹시나 본인이 먹는 영양제에서 아연이 과다하지 않은지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저하인데요. 아연하면 면역력 하면 아연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연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아연을 섭취시키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아연이 정상인 사람에게서 너무 고함량의 아연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면역이 약해서 면역 관련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 이상한
이상하게 감기도 더 자주 걸리는 것 같고 몸도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먹는 영양제 다 꺼내가지고 뒤에 함량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연 과다 복용으로 인한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은 바로 구리 결핍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연과 구리는 몸에서 동시에 같이 흡수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아연 섭취가 과다하게 일어나게 되면 구리하고 달라붙는 특정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 물질이 구리하고 붙어서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몸에서는 구리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구리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부족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생성이 더디게 되고 이는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소 운반이 몸 구석구석으로 안 되니까 머리로 안 가면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못 받으면 만성적인 피로감에 휘달리게 되는 거죠. 지속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은 혹시 아연 과다 복용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양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특정 정보들을 과대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위한다는 내 행동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영양제나 약이 정말 근거가 있고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500분 정도 저를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에 곧 1:1 상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나 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면 제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